콜라는 먹으면은 그때야 뭐 약간 좀 목이 넘김이 시원하다라는 게 있는데 결국 속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콜라를 먹으면 위에도 부담이 되고 탄산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위가 좀 약한 사람들은 콜라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먹는다. 커피를 먹는데 디카페인이지만은 결국은 카페인이 그래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부담은 된다. 하지만은 카페인을 먹으면은 그래도 소화 작용이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자, 이게 선택이 부동산랑 약간 비슷해요. 자, 어떤 걸까요? 네? 자, 콜라는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 시기, 누구나 다 몰리는 그 시기에는요, 제 생각은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시원하게 트림을 하면서 그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저처럼 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시점을 잘못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구로 말씀드린 겁니다. 대구에 23년 또는 24년, 자, 지금 그런 이야기 나와요. 대구를 전세가가 상승할 때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23년 막대한 입주 물량 때는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렵다라고 해요. 그 말이 뭐다? 네, 대부분 다 선호하는 신축,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겠죠.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효능은 뭡니까? 저는 디카페인을 먹는다 했잖아요. 디카페인을 먹으면은 디카페인이 적어요. 그리고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콜라처럼 엄청 시원한 그런 목 넘김은 없지만 그래도 입안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소화를 돕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콜라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둘 다 시원하다, 얼음을 넣었기 때문에 시원하다라는 점은 있지만은 콜라는 추후에 탈이 날 수 있다 이것과,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잠이 살짝이라도 안 올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요, 그 대구에 신축에 들어갈 것인가, 신축 입주권, 신축 입주하는 물량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전세가가 막대한 입주 물량과의 별개로 그 전세 시장은요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구축입니다. 자, 구축인데 재건축이 애정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요 전세가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매매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재건축이 막 올라가려고 하면요, 재건축의 그 구축이 아직 구역도 지정 안 된 그 구축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은요 주변 대장 아파트들이 상승해줘야 돼요. 그런데 주변의 브랜드 대장 아파트가 하락을 한다, 폭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상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전세가가 빠질까요? 신축 입주 물량 때문에?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요? 신축에 대한 입주 수요는요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한 2, 3억을 한단 말이에요. 3억 정도. 그러면 기존의 구축 전세가 낮은 구축들, 하지만 재건축이 가능되는 그 노후 아파트, 그런 데는 전세가가 그래도 낮기 때문에 수요가 아예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금 회원들이 골드 멤버십 분들이 그래도 좀 꽤 모여 계시거든요. 골드 멤버십 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점이에요. 과연 한 채를 올바르게 신축에 투자를 해서 내가 베팅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개분적지만 그거를 여러 채, 10채 가까이 세팅해서 투자하는 게 맞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래도 전세 세팅하기 용이한 곳에는 들어갈 것이다. 그건 저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최소 2년부터 4년은 보유해야 돼요. 3년까지 보유해야 될 수 있겠죠. 2, 3, 4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음에 물량을 넘길 사람은요, 첫 번째, 내가 타이밍이 잘 맞았으면은 투자자에게 넘길 수가 있겠지만은 그건 실제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내가 타이밍만 잘 잡으면요 추후에 내가 2년 뒤에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은요 투자자, 어차피 재건축과 재개발은요 투자라는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시점을 잘 타야겠죠. 그리고 부동산은 오늘 제가 커피와 이 콜라에 대해서 약간 비유를 했는데 이거 사전 준비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약간 제가 저녁을 먹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신축이 너무나 좋아 보여요. 콜라의 그 탄산처럼. 목 넘길 때 너무 좋죠. 내가 그리고 분양권 계약을 했을 때 피를 2억 5천 주고 샀을 때 너무 기분 좋아요. 왜? 자이니까, 레미안이니까, 아이파크니까, 더샵이니까 너무 좋단 말이죠. 하지만 전세가 세팅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현실이라고요. 자, 대구는 어차피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될 거예요. 중도금 대출 추후에 내년에 올해 내로 조정지역이 해제가 될 거고요. 내년에 매수를 한다면은 중도금 대출을 내가 승계를 받더라도 실거주 전입 의무가 붙지가 않습니다.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대출이 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해요. 전세가가 낮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집이면은 무주택자인 경우는 70%가 대출이 되지만은 1주택 이상이면요 60%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3억 6천이 되고 2억 4천의 투자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만약에 6억인데 3억 5천이다. 네, 그럼 어떨까요? 어때요? 그래도 대출 받는 게 약간 유리할 수 있어요. 왜? 대출 받아서 월세 세팅하면 되니까. 하지만 다음 투자자에게 넘기기 위해서는요, 이 전세를 세팅을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축 입주할 때는요, 대구에서 그 전세가 세팅하기가 상당히, 전세를 높게 세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돈이 많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잠깐 말이 섞였는데, 어쨌든 간에 실거주 전입 의무가 안 붙는다고 했죠. 네. 그래서 분명히 이때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월세로 세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자, 이럴 수가 있죠. 내가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억 5천이 그 시세인데, 전세 시세인데, 내가, 대출을 3억 6천을 해가지고 2억 4천의 현금을 들여가지고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한 달 입주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전세로 세팅한다? 그럼 3천 넘게 오른다는 겁니다. 더 올려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세를요. 네. 그러면 또 아름답게 세팅되잖아요. 내가 6억 5천에 사가지고 3억 8천, 4억 가까이 전세로 세팅했다. 그러면 매물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럼 추후에 2년 뒤에 이 투자자가 달라붙었을 때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만 이 전세 세팅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신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콜라의 비유를 한번 해보았고요. 하지만 구축, 이 재건축의 이슈가 있는 것은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에 비교한 게 쉽기 때문에요. 그냥 목 넘김이 깔끔하고 소화가 되는. 하지만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다. 요런 점이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투자의 전략이 투트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구 같은 지역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5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신축. 하지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주요 입지이기 때문에 추후에 바닥지고 상승할 때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제일 먼저 올라가요. 자, 첫 번째 이거고, 자, 두 번째 뭡니까? B급지, 2급지의 준신축이에요. 하지만 십몇 년 되었습니다. 하지만 십몇 년 되었기 때문에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지역은요, 2급지이고 학군지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쉽게 많이 더 빠지진 않아요. 전세가의 하한선에 있다고요. 그래서 1억 미만으로 세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고민할 게 3억짜리 한 채 세팅할래? 1억짜리 세 채로 세팅할래? 어떤 거 아시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세 번째, 재건축 예정구역. 하지만 갭이 2천 이하, 1,000만 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네. 공시가 1억 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고, 이게 여러 채 세팅할 수 있겠죠? 3억 가지고요, 갭 1000이면 30채 세팅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부세가 붙기 때문에 3주택 이상부터는 종부세가 중감받습니다. 네, 그래서 추후에 임대사업자라는 제도가 생기면요, 요거를 한번 활용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 네. 자,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는요, 무피의 분양권 투자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뭘까요? 다섯 번째. 네 번째는 무피의 분양권 투자고요. 다섯 번째는
추후에 B급지에서 대장이 될 그 재건축입니다. 투자금은 한 3억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추후에 대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상당히 매력적. 그래서 저는 이 5개의 카테고리 가지고 우리 골드 멤버십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과제 요걸로 했었는데 좀 생각을 좀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제가 대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어차피 최소 2년, 4년은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팔 수가 있는 겁니다. 2년은 보유해야지 양도세, 일반과세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은 어차피 부동산 최소 2년 보유해야 되는 거, 응? 어차피 최소 2년 보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올라갈 때, 이미 올라갔을 때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샀다가 전세가 오를 때 들어오려고 하는 투자자한테 넘기고 팔겠습니까? 아니면 실거주자한테 넘기고 팔겠습니까? 부동산은 이게 매력적인 거예요. 주식은 하루 이틀 한 달 기다려도 오르지 않고 떨어지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어차피 2년은 팔지 못하는데 2년 그렇습니다. 네. 네, 꿈나무님께서 임대차 3법 그동안 폐지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한 번에 폐지가 될까요? 그걸 폐지한다는 것은 민주당한테 본인들의 이때까지 정책들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해라 이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